자, 우리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그죠? 제 준수님한테 제가 한번 듣고는 저도 옛날에 들은 바가 있어요. 아리랑이란 그 노래의 본래의 뜻이 우리 보면은 그 가사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이별을 하는 그죠?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러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한 내용인데 본래 그 아리랑의 본래 뜻이 그런 게 아니랍니다. 더 깊은 뜻이 있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세계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거기 뭐 영국, 뭐 미국, 또 프랑스, 뭐 독일, 이태리 뭐 이런 나라의 작곡가들이 모여가지고 음악가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를 선정을 하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84%인가 그런 지지를 받아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제일 세계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곡, 우리 노래 가사도 가사지만 그 곡이라는 것이 그 우리 리듬이 국악의 리듬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인의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요즘은 K-팝이나 뭐 여러 가지 K-팝을 비롯해서 노래나 또 아니면은 영화나 그죠?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서나 자질이나 어떤 이게 정신 세계가 참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잠재된 능력이 무궁무진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아리랑이라는 것이 이 아자가 나아자랍니다. 나아자고 리가 우리가 이치 다스리다 할 때 리고 랑은 즐겁다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것은 참나를 내가 찾아가는 그러한 즐거움, 참나를 깨우치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참나, 진짜 헛된 나가 아니라 참나를 내가 깨우쳐서 그리고 참나를 찾아서 갖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이 바로 즐거움의 표현이 아리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그 참나를 찾아가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그죠? 피 안의 세계로 내가 건너가는, 그죠? 내가 깨우치게 되는 우리 그 실행론 말씀처럼 헛된 거짓된 나가 아니라 내가 바른 참나 진짜인 나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 그런 즐거움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다, 그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이라는 것은 내가 이 참나를 참나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오용락 속에서, 그죠? 욕심과 탐심, 진심, 치심, 어리석음 그 속에서 욕심만 부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오래 되지 않아서 발에 병이 난다,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리랑의 노랫말이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며칠 전에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우리는 우리 뭐 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상대의 어떤 움직이는 속도나 움직이는 동작들을 상대적인 어떤 내가 바라볼 때 상대는 잘 보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가, 그죠? 지구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니, 그죠? 태양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하튼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또 실험이나 아니면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나는 지구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못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기차를 탈 때 이렇게 보면 앉아 있으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움직이는데 옆에 차가 쓱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움직이는데 옆에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그 반대도 있죠. 반대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옆에 차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우리 지구라는 데서 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이 달나라에서 만약에 그거를 본다면은 팽이가 돌아가는 속도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보인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움직이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어떤 속도를 갖고 움직이더라도 그거는 내가 그 그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움직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속도도 달라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오늘 마음 공부 차원에서 이제 들여다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 처음 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내가 상대를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식이라는 것이죠. 자아의식. 내 중심에서 내가 세상을 다 바라다 본다. 내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은 내가 잘 보입니다. 잘 느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은 잘 인지를 못합니다. 놓치기 쉬워요. 상대의 움직임과 상대의 속도는 내가 인지가 빨리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생심의 심리 자체가 마음의 움직임 자체가 우주의 어떤 원리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늘 뭐냐면 오늘 우리 유튜브 제가 대본 만들면서 주제를 정한 것이 뭐냐면은 난 왜 이래 보다는 우리는 그죠? 넌 왜 그래에 참 익숙해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늘 그냥 난 왜 이래 상대의 모습 넌 왜 그래? 넌 왜 그러냐? 우리 늘 보면은 너 왜 그러니? 넌 왜 그래? 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리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은 넌 왜 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왜 이래가 중요하죠. 상대의 모습에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늘 우리는 상대의 모습에 보는 것만 상대의 속도와 상대의 움직임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 그 핵심은 벌써 난 왜 이래라고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고 마음 공부의 모습입니다. 마음 공부의 모습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것이 익숙해져 있냐, 어떤 것이 익숙해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의식 그만큼 우리는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중생심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중생심이 갖고 있는 한계. 부처님의 어떤 그 모습이나 우리가 성각자들의 모습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중생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넌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 물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거를 강학적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작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착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넌 왜 그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상대를 바라본 것이 그리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중생심의 모습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육자진언이 본심진언이잖아요. 우리 늘 이야기를 하지만 본심진언이에요. 나라는 상을 갖고 살아가는 이 자아의식으로 바라보면은 자아의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한계를 착각할 수밖에 없고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무아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무아의식은 뭐냐면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 업식을 뛰어넘어서 업식을 정화해서 내 본심에서 육자지는 염성을 통해서 내 본심이 밝아져서 시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착각과 왜곡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 그릇 키워라, 마음 그릇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큰 그릇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그릇이 그냥 키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릇을 키울 필요도 없는 것이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이 그 큰 그릇입니다. 이 자아의식을 뛰어넘는 무아의식이 본심을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본심을 어디서 만들어서 이런 본심을 내가 자꾸 해서 그 본심을 크게 키우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데서 사갖고 와서 내 마음에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본심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원래 무아의 마음이고 본래 그 마음은 넓고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인데 우리가 생을 살아오면서 그 업식의 작용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좁고 작게 사용을 해서 내 마음이 옹졸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원래 내 마음은 큰 마음이에요. 본심이에요.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본래 갖고 있는 그 마음은 큰 그릇의 마음이고 그리고 무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조그만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키울 필요 없습니다. 원래 내 것만 드러내면 그 큰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큰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다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들 왜 착각인 줄 모르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왜곡된 것인 줄도 모르고 빨리 받으세요. 왜곡된 것인 줄도 모르고 왜곡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곡되게. 그죠? 그것을 내가 내 본래의 본심만 밝히면은 무아가 드러나서 늙고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육자지는 지는 염성을 통해서 그래서 본심을 드러내고 내가 본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큰 마음으로 살아가서 넌 왜 그래 마음이 아니라 난 왜 이래 항상 넌 왜 그래가 아니라 난 왜 이래를 난 왜 이럴까 이걸 갖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그럴수록 내 삶은 평안해지고 행복한 삶을 내가 만들어갈 거 인연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리랑이 됩니다. 그럴 때 아리랑이 됩니다. 아리랑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